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바라 목독파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정말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귓가를 스치는 분양 소식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단략에 박아놓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스케줄이 올해 안으로 나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둔촌주공의 재건축으로 가는 과정은 가시밭길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분양시장에는 영영 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판을 내릴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난달 10월부터 일반 분양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번 달 11월에 들어오면서 벼락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확정을 짓고 빛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날짜로 기간 추천 특공을 띄우게 됐죠. 그동안 11월이다, 12월이다 분양 시기가 오락가락했었는데요.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장애인 특공을 통해서 모집 공고 일자를 11월 25일로 확정을 짓게 됐죠. 확실히 2022년도가 마지노선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그 수치가 다소 누그러진 추이를 보이면서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속도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 확실하죠. 4차례 연속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서 누그러지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12월 0.5% 빅스텝으로 가고 내년부터 0.2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전환점도 나타나게 되죠. 대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부동산 원점 회복 추세라는 변곡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정비사업단지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노를 애써 저을 필요도 없는 급류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둔촌주공으로선 지금 이렇게 금리 부담의 추이를 지켜볼 여유가 없죠.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라 한시가 급해요. 절대적인 불확실성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분양 일정이 하루라도 튕기게 되면 사업성은 급격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전으로 돌리고 있는 지금의 사업 진척도에 조금이라도 렉이 걸릴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둔촌주공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는 정말 분양이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이슈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분양단지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게 자연스레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라 그리 손해볼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어젯밤 둔촌주공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본격 점화가 됐었는데요. 일단 분양가는 제쳐두고라도 마감재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지난 10월 15일 둔촌주공 임시총회에서 창호 사양을 일반 PVC 창호에서 조합원 세대는 알루미늄, ALCAP, 다시 말해서 고급진 알루미늄 이중창으로 바꾼다는 사업시행 계획 변경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정비사업단지는 조합원들에게는 옵션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디테일하게 가네요. 창호까지 PVC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게 되면 일반 분양단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소재로 가게 되는 건데요. 물론 조합원들의 권리가 정비사업단지에서는 거의 일방적이죠. 니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어오면 돼.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건 그만큼 원시 취득에 준하는 권리, 절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본연의 재산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진입을 시도하는 입장에선 가타부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비용 전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원래 조합원들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분양 수익에서 이런 땜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같이 5,000세대 가까운 일반 분양분이라면 사업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워낙 사업 자체가 풍파를 거치면서 거품이 살짝 내려앉기는 했지만 이런 마감재 문제는 바로 둔촌주공의 또 다른 이슈, 분양가 산정 문제로 직결이 된다는 거죠. 평당 3,700만 원이냐, 평당 3,900만 원이냐, 강대강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최종 강동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릴 시한은 다음 주 확정 분양가라는 절대값이 조합에 전달이 되죠. 분위기상 평당 3,900만 원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84제곱이 13억에서 14억 선, 12억 중도금 대출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자고요. 이렇게 둔촌주공 분양가가 계속해서 키높이 구두를 신으려는 건 아주 단편적인 샘플이지만 바로 창호를 PVC로 가느냐 알루미늄으로 가느냐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오면 이런 옵션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분양가를 통해서 비용 전가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감재만 차등을 두게 되는 것도 아니죠. 일단 정비사업은 신축 단지 안에서의 노른자, 그러니까 로열동, 로열층을 RR이라고들 하죠. 대부분 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둔촌주공은 84제곱이 1200세대 정도 되고요. 대부분 RR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여기는 고층이 그리 많지 않을 거고요. 저층으로 깔려 있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논란이 많은 주방뷰 타입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도 북향에 가까운 약간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5구제곱은 일반 분양분이 1500세대 가까이 되죠. 조합원 몫으로 가져간 물량이 84제곱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열동, 로열층은 다수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은 84제곱보다는 5구제곱이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약 이곳으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향후 잠재성에 더 무게를 두신다면 주방뷰나 저층이라도 상관없이 그냥 볼 것도 없이 직진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확실히 프리미엄 쪽은 감가가 된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5구제곱 로열동, 로열층은 이후 84제곱과의 갭이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로열동, 로열층을 초이스해서 선택과 집중, 5구제곱이라는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전략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당 3,900만 원에 가까운 분양가라는 압박을 이겨낼 만한 자금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당첨돼야 되겠죠. 아무리 많은 전략을 머릿속에 복잡하게 가지고 있다 해도 당첨과 거리가 멀다면 더 이상 복잡하게 회로를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둔촌주공은 어찌됐든지 간에 과감함이 필요한 단지인 듯 합니다. 스스로가 판단해 보건대 여긴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볼 것도 없이 찔러야 하고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패스, 다음에 유리한 청약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적당한 눈치 보기나 양다리는 상당히 큰 내상을 입을 수도 있는 곳이라서 아주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하게 이모저모 따져보면서 접근을 해야 할 분양단지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수많은 이슈들이 이번 달 모집 공고를 낼 둔촌주공 주변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 접근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셔야 되고요. 이게 마감재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RR 문제, 로열동이냐, 로열층이냐, 얼마나 저층을 피할 수 있는 로열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가 고려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력, 단지가 정말 이후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진 대장단지로서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